긴 문장 국회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했었죠. 10번까지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녹화가 안 돼서 잠깐 부분 날아갔습니다. 오늘 11번부터 하면 돼요. 자, 11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예문을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개념교재 104, 105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보십시오. 104페이지 편 55, 104페이지 편 55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동사 찾기입니다. V1, V2, V3. 이 문장에는 동사가 총 3개가 있죠. 하나 더 있네요. cannot be denied. 얘가 true네요. 3, 4. 동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으면 접속사는 몇 개 있어야 되죠?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됐죠? 동사 4개, 접속사 3개.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은 접속사 개수니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중심 동사를 찾는 겁니다. V1과 V2 사이에 접속사가 없죠.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면 어떤 게 중심 동사다? 뒤에 게 중심 동사다. 따라서 V2입니다. V1 탈락. V2와 V3 사이에는 벗이 있습니다. 따라서 V2. V2와 V4 사이에 that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벗을 써먹었으니까 지우고 that을 활용하면 당연히 V2가 중심동사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 전체의 중심동사는 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주어 찾기. 필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과학적 진보가 굉장했다라는 것. 과학적 진보가 원더풀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어. 인정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V3와 V4 중에 중심동사는 V4. V3와 V4 사이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중심동사가 되니까 이 두 개 따지면 이게 주어. 주어가 엄청 길죠?
항상 문장 속에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길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루가폰 A 에즈 B가 들어가 있어서 긴 거야. 개념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개념교재 8페이지 잠깐만 한번 볼까요? 8페이지 동사 다음에 A의 집에 나와 있는 39번 있죠. 39번 동사 다음에 A as B가 나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고? A는 B다 라고 간주하다.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가 들어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뒤에 이런 구조가 붙어 있으면 A는 B다라고 간주하다라고 대부분 해석됩니다. 물론 B로서 A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감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동사의 뜻을 모르더라도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동사는 항상 이렇게 간주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거 해석하면 우리 자신이 가장 높게 문명화된 사람이다라고 간주하는 것. 우리 자신이 가장 높게 문명화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해석해볼게요. 과학적 진보가 굉장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 인정은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 진보가 굉장했다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가장 높게 문명화된 사람이라고 간주할 권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됐니? 과학적 진보가 굉장한 건 맞아. 하지만 그 굉장한 과학적 진보가 우리가 최고로 문명화 됐다라고 간주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학적 진보가 굉장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문명을 가진 존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4, 105페이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04, 105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에는 개념이 나와 있고 105페이지에는 접속사 종류가 나와 있죠. 개념은 암기를 하시고 접속사 종류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처음에 익숙해지십시오. 아, 이런 것들이 접속사구나라고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동사 찾기입니다. V1. 두 번째 V2.
이 문장에는 동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사는 몇 개? 1개. whether. 105페이지에 보시면 whether라는 접속사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일 위에 명사절 접속사에서 양괄호 4번, 105페이지 제일 위에 양괄호 4번에서 큰 번호 3번에서 양괄호 4번에 whether 있죠. 그 접속사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지? 중심동사 찾기. V1과 V2 중에 중심은? 윤영은 중심은 V2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자가 말하고 싶은 주어 부분입니다. 주어 부분 엄청 길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짧게 표현될 수 있는데 길게 표현되는 건 그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어떤 구조가 들어가 있느냐? among, A, of, B가 5월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진 겁니다. among A, of B는 B의 A 사이에라고 해석합니다. B의 A 사이에. 따라서 해석하면 노동이 놓여져야 하는가 어떤가,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또는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work, 노동이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또는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하는가 어떤가는 의심스러운 문제로서 간주되어진다. 됐니?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하는가 또는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하는가, 이건 의심스러운 문제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이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학생 입장에서의 월크의 뜻은 학업이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학업이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하는가,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한다는 의심스러운 문제다. 됐니? 지금 여러분들은 학업이 뭐의 원인들입니까? 불행의 원인들 사이에. 그러신가요?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뭔가가 이루어지지. 그 다음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예문에서 했던 동사 다음에 A, as, B 구조가 변형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뭐랑 같냐 그러면 똑같습니다. 동사가 BPP로 변형이 되고 A가 앞쪽으로 튀어나가는 구조, 같은 말입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A는 B라고 간주하다. 그래서 여기에 BPP 형태, B-regarded 형태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주어 부분이 원래 A 자리에 있던 놈입니다. A는 B라고 간주하다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문제로서 간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주어 부분이 중심 대상인데 주어 부분 안에서의 중심 대상은 노동이죠. 노동. 됐니? 노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원인인가 불행의 원인인가. 그런데 그 아래쪽 내용에서 보면 의심스러운 문제로서 간주된다 그랬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노동이 행복의 원인들 사이에 있지만 똑같은 그 노동이 다른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이해됐죠? 따라서 노동은 행복인가 불행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104, 105페이지를 암기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동사 찾기. 동사 몇 개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3개 있습니다. 동사를 바로 다 찾기 힘들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도 돼. 첫 번째가 두고 두 번째가 will, make 여기까지는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자, 바로 해석을 들어간다고 치면 바로 동사를 찾겠습니다. 문장이 기니까 동사가 2개 이상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하나, 둘 사이에 접속사 없죠? 어떤 게 중심이지? 뒤에 게 중심. 주어 부분 A at B. A at B 뭐라고 해석해? B의 A. 이 순간에 당신이 행하는 것. 그 다음 동사 없네. 얘는 2 플러스 R, 2 플러스 R이야. 동사 2가 붙어 있는 거야. 둘 다. 근데 동사 아니지? 없네. 그럼 바로 해석해. A in B to C. A in B to C. 뭐라고 해석해? C에 대한 B의 A. 개념률 7,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념률 7, 8페이지. C에 대한 B의 A. 일과 놀이에 대한 당신의 능력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일과 놀이에 대한 당신의 능력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 것이다. 다시, 이 순간에 당신이 행하는 것은, 즉 지금 행하는 것은 일과 놀이에 대한 당신의 능력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A through B, A through B, B를 통한 A. 그 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 그 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 됐나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장이 나왔을 때 주제는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중심 대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 주제니까. 이 순간에 당신이 행하는 것에 띵띵띵 3글자. 이 순간에 당신이 행하는 것에 중요성. 됐니? 이 순간에 당신이 행하는 것이 일과 놀이에 대한 당신의 능력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줄 거고 그 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장시켜 줄 거다 그랬으니 이 순간에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구나. 또는 이 순간에 행하는 것의 가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1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14번)
이건 개실수예요. 교재에는 두 개시라고 되어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21번 108페이지 21번 예문까지 하면 긴 문장 복귀 수업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됐다. 모든 긴 문장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실전에서. 예를 들어 주제를 풀든 제목을 풀든 빈칸을 풀든 간에 핵심 문장을 잡았는데 이 핵심 문장이 길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배웠던 걸 거기다 써먹어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이 문장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 문장을 표시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들고 와서 물어보면 돼.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줄 거고 어떤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너네들은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를 풀 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핵심 문장을 고르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본 수업을 통해서 좋아질 거야. 지금도 거의 대부분 찾을 수 있잖아. 핵심 문장 찾는 거. 첫 단락에서 포인트 잡고 두 번째 단락에서 잡고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핵심 문장을 고르면 뭐가 돼? 해석이 안 돼서 답이 안 골라져. 그럼 실제로 이 기술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걸 거고 너네들이 직접 연습을 해보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쌤한테 와서 항상 요청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터득할수록 좋아. 자,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단어야. 많은 단어를 알고 있을수록 영어 성적을 빨리 올릴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배운 이 개념이야. 정해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실은 이 두 가지만 갖춰져도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속도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쌤이 얘기를 했지만 영강자 사이트에서 모의고사 풀이 과정, 순서 전략, 시간 전략, 유형 전략들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내가 80점 플러스를 목표로 할 때 정말로 독해 속도는 중요하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독해 속도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긴 지문에서 포인트를 잡아내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답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 속도보다. 근데 애들은 무조건 빨리 읽으려고만 해. 그건 추론하지 않고 하는 독해에서는 가능해. 즉, 한 4, 5년 전, 3, 4년 전 수능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야. 근데 작년 수능부터 해서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그 전에도 조금씩 주제 제목이 어렵게 3점짜리로 배정되고 어렵게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이런 추세로 갔는데 기본 유형조차도 추론을 해야 돼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빠르게 읽기 전략은 너네들한테 결코 2등급 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야. 물론 1등급은 달라. 1등급은 속도도 있어야 돼. 1등급. 근데 2등급을 목표로 할 때는 속도는 2차적인 문제야. 정확성이 무조건 우선이 돼야 돼. 단어 정확하게 외우고 핵심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게 포인트가 돼요. 자, 칠판 보세요.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문장은 역적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이 핵심 문장이죠.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many people이잖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네. 그런데 동사 부분이 너무 길죠. 쌤이 그랬잖아. 동사 부분이 길 때는 의미 덩어리가 길 때는 그 의미 덩어리 안에 다른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people만 있어도 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추가로 더한 거고. 됐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더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덩어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필자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니까 그만큼 길어지는 거야. 즉 of B가 더해졌고 2 플러스 R C into D가 더해져서 길어진 거야. 됐니? 궁극적으로 필자가 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 투표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구나. 그럼 뭐에 두려워하느냐? 거절당함 또는 상처받음에 두려워. 상처받음이나 리버프가 거절당함을 했습니다. 상처받음이나 거절당함에 너무 두려워. 그래서 A into B 하는 거야. 그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야. 그들의 삶 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상처받거나 거절당함에 대해서 두려워해. 그럼 초대한다는 뜻이 안 한다는 뜻이야. 안 한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런 말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중고등 때 투투 구문이라고 해서 배웠어. 이런 식으로. 너무 A에서 R 하지 않다. 얘를 R 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너무 A에서 R 하지 않다. 너무 두려워서 그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 초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됐니? 그런데 그건 국어식 해석이야. 저건 영어식 해석은 부정어가 없는데 뭘 R 하지 않다야. 없는데. 그래서 투투 구문을 저런 식으로 해석하세요. 너무 A에서 R 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세요라는 건 국어식으로 가르친 거야.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야. 하지만 정확한 영어식으로 설명을 하면 부정어가 없어. 따라서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다른 해석해볼게. 그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에 상처받거나 거절당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초대를 안 하는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추론적인 내용을 갖다가 저렇게 않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영어로서 읽었을 때 추론하는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야. 자, 이해해봐. 이렇게 해석해볼게. 사람들은 상처받음과 거절당함에 너무 두려워한다. 됐니? 그래서 그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다. 이해되지? 근데 영어식으로 주어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 상처받거나 거절당함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초대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not이란 단어가 없어도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가 되지. 됐니? 원래 그게 정확한 해석이야. 알아들었니? 그래서 중고등 때 맨날 이렇게 바꾸면 소댓 캔투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거 맨날 전화로 많이 배웠을 텐데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동사 총 3개, 접속사는 2개 있어야 돼. 하나, 둘. 벗은 연결사, 역적 관계 연결사.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거. 자, 얘들아. 뒷문장 아직 해석 안 했잖아. 위에 걸 가지고 추론 한번 해볼래? 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들을 초대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지? 벗이니까 초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반대 내용이네. 그래서 봐.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한 엔드가 자연스러워.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자,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필사적으로 관계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관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지. 그게 관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면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려면 됐니? 풀리 완전하게. 만약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관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니? 이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전제로는 뭘 얘기했느냐?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때 혹시나 싫다고 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초대를 안 한다. 그러나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관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려면. 따라서 이 두 문장을 합쳐서 간단하게 압축하면 관계 형성의 필요성이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145페이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암기 안 된 부분은 외우시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입시 전략상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방법은 아닙니다. 영어는 수업 시간이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다 읽으셨으면 제가 예문을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 15번 예문 한번 쭉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퍼제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소유하다. 동사 두 개밖에 없네요. 접속사 하나. 따라서 중심동사. 따라서 주어 부분.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공부의 목적. 공부의 목적. 엔드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설마 공부의 끝?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지 마십시오. 해석에다. 공부를 끝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담지 마십시오.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 아니다. 엔드부터도 접속사니까 컴마까지 A인 B. 그의 지갑에 한 사람이 동전을 소유하듯이 A인 B, B의 A. 그의 지갑에 한 사람이 동전을 소유하듯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덧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지식이 우리 자신의 부분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지갑 속에 동전을 소유하고 있듯이 그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소유하고 있는 게 공부의 목적이 아니야. 머릿속에 터득한 지식을 우리 자신의 부분이 되게 만드는 거야. 되니? 지식을 우리 자신의 부분이 되게 만든다는 말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설명하는 거야. 대디디, 즉, 또 설명하는 거야. 생각으로 지식을 전환하는 거야. 되니? 생각으로 지식을 전환하는 거야. 되냐? 간단하게 대답해 보실래요? 공부의 목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공부의 목적.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그의 지갑에 한 사람이 동전을 소유하는 것처럼. 됐니? 그럼 뭐냐? 지식을 우리 자신이 부분이 되게 만드는 것이야. 그럼 지식이 우리 자신의 부분이 되게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식을 생각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공부의 목적은 내 지식이, 내가 터득한 지식이 내 생각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잖아. 잘 익을수록 벼는 고개를 숙인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배움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공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많이 한다고 티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16번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읽어보시고 16번 예문 분석해 보세요. What do you know of the reading? 이거 원래 이 표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거야. 이렇게 이유들 중에 무엇을 너는 아느냐? A하고 B겠어 원래. 이유들 중에 무엇 너는 아느냐 이거야. 근데 왜 아래처럼 쓰였냐 그러면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관련된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을 쓸 때 의문사라는 거 쓰잖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거 또는 이런 것들 쓰잖아. 앞으로 관련된 성질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하면 A for B잖아. A of B for C. C에 대한 B의 A.
새들의 이주에 대한 이유들 중에 무엇을 너는 알고 있느냐? 되니? What do you know?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새의 이주에 대한 이유들 중에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V1, V2, V3, V4 동사가 총 4개 있습니다.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개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나머지 하나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말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생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생략되어 있을까요? 개념교재 104페이지에 보시면 생략된 접속사 찾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교재 1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양괄호 2번 접속사 찾기라고 있고 그 아래 단괄호 2번을 보시면 생략된 접속사 찾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됐니? 됐니? 거기서 특히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돼요.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면 그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면 됐니? 여기 보셔. are이라는 동사 앞에 bird도 있고 something도 있어. 둘 다 주어가 될 수는 없어. 그럼 뭐가 주어가 돼야 돼? 바로 앞에 있는 birds가 주어가 돼야 돼. 됐니? 따라서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제 중심동사 찾아볼까요? V1과 V2 중에 중심은 V2. 두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므로 뒤에 거. V2와 V3는 V2. 둘 사이에 that 있잖아. V2와 V4는 V2. 둘 사이에 생략된 접속사 있어요. 따라서 이 문장 전체의 중심동사는 요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조는 A at B A at B, B A 현재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현재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됐니? 그 다음 이 두 개 중에 중심동사는 is 사이에 접속사 있으므로 이주에 대한 충동은 impulse 충동 이주에 대한 충동은 새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것이다. 이 두 문장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 이유는 묻고 답하기 단락이라서 그렇습니다.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다른 내용 덩어리여야 돼? 같은 내용 덩어리여야 돼? 묻고 답하기는 같은 내용 덩어리여야 되겠지. 그래서 묻고 답하기는 항상 한 단락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새들의 이주에 대한 이유들 중에 무엇을 알고 있나요? 현재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주에 대한 충동은 새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됐니? 간단하게 압축해 볼까요? 새의 이동 이유 땡땡 본능 충동적인 거니까 가지고 태어나는 충동 가지고 태어나는 충동과 같은 어떤 것인가 그걸 본능이라고 하는 본능 인스팅트 말이야 인스팅트
새의 이주 본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스스로 연습을 하면 실력이 빨리 늘 겁니다. 실전에서 스스로 연습을 해보면 실력이 빨리 늘 겁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실력 느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배우고 잘 이해를 해도 스스로 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본인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 거지. 17번입니다. at all일 때 at all은 생각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시고. 자, 갑니다.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 하우스가 붙어 있습니다. 역접관계 연결사죠. 당연히 중요한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가 길어 보이죠?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긴 겁니다. 자, 해석합니다. 어린 아이들,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 대해 실수를 찾아서 고칠 수가 있다. 아이들은 for oneself를 그들 스스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의 실수를 찾아서 correct, 고치다,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이 복잡하죠. V1, V2, V3, V2, V3, V4 동사 총 4개. V1과 V2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므로 V2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엄청 길죠? 마찬가지 주어라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길다.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about A가 들어가 있고 of B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는 become aware, 얘가 노의 뜻입니다. 노. 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 능력에 관해서 이 능력은 아이들의 첫 번째 문장의 능력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실수를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실수에 대해서 아는 것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됐나요? 따라서 해석하면 실수에 대해서 아는 아이들의 이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때 우리는 누굴까요? 어른입니다. 어른. 즉 실수를 아는 아이들의 이 능력에 관해서 어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 실수를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수를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됐니? 이것에 관해서 어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대부터 컴마까지 그리고 언더부터 끝까지 두 가지를 어른들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것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이선. 아이들의 능력이 일한다. 야, 아이들의 능력이 일한다라고 얘기할 때 일한다는 뭐라고 해줘야 돼? 효과를 발휘하다 또는 작용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 아이들의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뭐 해줘야 돼? 아이들이 스스로 실수를 발견하고 이거 내 실수다 찾아서 고칠 수 있게 하려면 어른들은 뭐 해줘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이들의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어른들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압박과 불안 아래에서 그 아이들의 능력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압박과 불안을 가해서도 안 돼. 참고로 여러분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압박을 가하고 하는 건 여러분은 칠드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니네들 아이들 아니잖아. 어른들이잖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입시 전략상으로 니네들은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배워야 돼.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뭘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야.
영광이 니네들 괴롭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행동은 우리의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네들이 친구들이라고. 이해됐니? 따라서 실수에 대한 아이들의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실수에 대한 아이들의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 어른으로서 그 능력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불안이나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냐? 요즘은 애들이 이런 능력 못 기다리고 성급하게 부모들이 뭔가 아이들 훈계를 하면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 요즘 들어서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학대인 줄도 모르고 커왔죠. 아빠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안 할 수 없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학대라기보다는 거의 방치의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자, 104, 105페이지 읽으십시오. 칠판 보세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죠? V1, V2, V3, 지키다, V3, V4. 총 4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는 3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중심동사 잡아보겠습니다. V1과 V2 중에서 중심동사는 V1입니다. 얘가 이 문장 전체의 중심동사예요. 필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쪼갈쪼갈 떠들어대는 거죠. 자, 후부터 컴마까지. 접속사부터 컴마까지. 얘도 접속사부터 컴마까지. 상관없네. 끝까지. 첫 덩어리, 행복한 사람. 두 번째 덩어리, 자유로운 애정과 폭넓은 관심을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자유로운 애정과 폭넓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A through B, B를 통한 A. 이러한 애정과 관심을 통해서 그의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A through B, B를 통한 A. 의미 덩어리 안에 구조들은 개념교재 7, 8페이지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 덩어리 안에 있는 구조들 A through B 이런 거 있잖아. through 있잖아. A through B. 이런 것들은 개념교재 7, 8페이지에 정리가 다 되어 있어. 이러한 애정과 관심을 통해 그의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그의 행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떤 사실이냐? 그들이 그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A of B to C로 만든다. A of B to C. C에 대한 비유 A.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되게 그를 만드는 거야. 됐니?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되게 그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를 만드는 거야. 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려면. 두 번째는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요. 나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서 남한테 베풀 줄 아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서 나도 애정을 받고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애정과 관심을 통해서 행복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되게도 해야 돼. 됐니? 즉, 애정과 관심을 본인이 가지고 남에게 애정과 관심을 베풀면서 행복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애정해주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기도 해야 됩니다. 즉, 애정과 관심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의 조건 이해하셨습니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남들로부터 애정도 받고 관심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19번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4, 105페이지 읽으시고 다 외워진 사람들은 19번 예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V1, V2, V3, V4 동사 총 4개 접속사 3개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중심 동사는 V1, 2, 3, 4 중에 중심 동사는 V2입니다. V1과 V2 사이에 접속사가 없어. 따라서 V2. V2와 V3 사이에 소롱해져 있어. 조건 접속사. 소롱해져. 뭐뭐라는 조건이면. 실제로 소롱해지랑 에즈롱해지가 같은 말인데 접속사로서 같은 말인데 사전이나 뭐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뜻을 보면 뭐뭐 하는 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뭐 하는 한. 되니? 뭐뭐 하는 한이란 말은 외우기가 참 어려워. 그렇게 외우지 말고 조건 접속사라고 외워. 그리고 모든 조건 접속사가 다 뭐뭐라는 조건이면 이렇게 됩니다. 개념교재 105페이지에 있어. 10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양과로 6번인가에 조건 접속사라고 있을 텐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접속사들이 다 뭐뭐라는 조건이면 이렇게 외우면 돼. 근데 그 접속사들 다 따로따로 외운 거야. 왜는 뭐뭐 할 때 if는 만약 뭐뭐라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다 따로따로 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조건 접속사하고 묶어서 외우고 전부 다 뭐뭐라는 조건이면 그렇게 외워. 됐냐?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해.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명확해. 머릿속에 인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도 조건 접속사는 뭐뭐라는 조건이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훨씬 더 명확하게 인식이 돼. 따라서 V2가 중심 동사입니다. 주어 부분입니다. 당연히 접속사가 있으니까 후부터 children까지는 어맨을 수식하겠죠. 됐니? 자들, 인사. 긴 문장을 우리가 의미덩어리를 묶었을 때, 의미덩어리를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이렇게 묶었을 때 있잖아. 보통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뭐 이걸 수식하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문법적으로 복잡하게. 근데 너네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한 문장이 5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쳐? 5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덩어리 부연 설명합니다. 세 번째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두 번째 덩어리 부연 설명합니다. 네 번째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 번째 덩어리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 덩어리들은 앞에 있는 걸 설명한다라고 외우면 돼.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려고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의미 덩어리 묶을 때 접속사부터 묶잖아. 접속사부터 중심동사 앞에까지 묶는단 말이야. children까지 묶는단 말이야. 그러면 후부터 children까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맨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A인 B 한 사람이에요. A인 B. 그의 결혼과 그의 자녀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A인 B 한 사람입니다. 됐니? 거기 개념교재 104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양과로 5번에 의미덩어리 묶게 되어 있잖아. 의미덩어리 104페이지. 104페이지 개념 부분 제일 아래 양과로 5번을 보면 됐니? 의미덩어리 묶기라고 되어 있잖아. 그게 전부 다 접속사부터 묶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후가 접속사니까 얘부터 중심동사 앞에까지 몇 번이지? 접속사부터 중심동사 앞에까지가? 1번? 거기 의미덩어리 묶여서 1번 보면 접속사부터 중심동사 앞에까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후부터 children까지 묶었단 말이야. 그러면 후부터 children까지가 하나의 의미덩어리로 묶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앞에 거 설명합니다. 문법적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결혼과 그의 자녀의 행복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덩어리가 어떻게 되느냐? 중심동사부터 비콘 더블 앞에까지 한번 끊어주면 되겠다. 너무 기니까. 자, 봐. 그럼 이 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앞에서 설명하는 거야. 자, 봐. A하고 B잖아.
다른 사람의 많은 질투를 느낄 가능성 없어. 됐니?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느낄 가능성이 없어. 누가? 결혼과 아이의 행복한 사람. 결혼에 대해서 행복하고 아이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 됐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니? 뭐라고? 다른 사람의 질투 느끼지 않는다. 됐니? 그러면 질투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부유함과 성공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도 많고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그래도 그 사람 안 부러워. 안 부럽다고. 됐니? 어떤 조건이면, 이런 조건이면. 자, 여기까지 한번 더. 여기까지 두 번째 는 어떤 조건이면 안 부럽냐? 그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조건입니다. 내 아이를 키울 만큼만 충분히 있으면 남들 안 부러워. 되니? 그 다음 바로 또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올바른 방식이라고 그가 느끼는 것에서, 올바른 방식이라고 느끼는 것에서 내 아이를 키울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다른 사람들에서 질투 안 느낀다. 이해했니? 그래서 니네들이 쌤이 요즘 본 수업 시간에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 오늘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핵심 문장을 골랐고 그 문장을 의미덩어리를 묶어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선생님 이 문장이 다 해석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는 덩어리를 한두 개만 잡아도 그걸 가지고 답으로 연결하려고 해봐야 돼. 즉 이걸 이해를 할 때 처음에 딱 읽으면 한 사람에 대한 얘기네? 어떤 사람이지?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얘기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 질투 안 느낀다네? 다른 사람이 어떻더라도 부유하더라도 성공했더라도 되니? 어떤 조건에서 그럴까? 아이를 키울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 어떤 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키울 만큼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아무리 긴 문장으로 해서 겁을 먹지 마. 겁을 먹지 말고 편안하게 의미덩어리를 묶어가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나가. 혹시나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버려. 이해가 안 되면 버리라고. 되니? 만약에 여기가 이해 안 된다. 버려.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지. 결혼하고 아이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은 뭘 하지 않는구나. 됐니? 그럼 뒤에 바로 읽어. 아이를 키울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뭐 하지 않는구나. 불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 크게 그걸 다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뭔 뜻일까? 아니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맥락상으로 논리상으로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이 정도만 판단해도 돼. 자, 결혼과 아이의 행복한 사람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조건이면 뭐 괜찮겠군. 근데 나시부터 얘기할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군. 이렇게 가는 거야. 굳이 모르면. 알았으니? 이런 것들도 니네들이 실전에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너네들은 보통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뭘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이렇게 마음이 닫혀버려. 그러니까 뭔가 버벅대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부분을 딱 묶어놓고 나서 이게 앞에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대충 이런 의미 아닐까라고 한다고 아주 빼거나.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처리해보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봐. 됐니? 물론 연습하고 난 다음에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쌤 같아서 물어봅니다. 나도 해설을 찾아보고. 그렇게 확인해봐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네. 그 생각하는 대로 맞는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 뉘앙스만 맞으면 되잖아. 쌤이 대표적으로 단어 추론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 단어를 정확하게 뜻을 맞춘다고? 그게 말이 되니? 안 되잖아. 그래서 큰 틀에서 쌤이 양면성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 부정성의 단어겠다, 긍정성의 단어겠다. 플러스 의미의 단어겠다, 마이너스 의미의 단어겠다. 양면성으로. 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맥락에 맞춰서 부정성 중에서도 이런 뜻일 것 같네. 그리고 대충 맞춰보고 나서 사전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이 단어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뭔 뜻인지 맞추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신이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니까 맥락 속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긍정 의미의 단어일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 처음에는 부정 의미의 단어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자꾸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휘를 보는 눈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이게 되셨죠? 20번 예문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첫 번째 동사. 런드까지 묶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동사. 따라서 이 문장의 동사는 두 개입니다. 접속사. 중심 동사는 V2. 두 동사 사이에 접속사 없으므로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엄청 길지? 왜 기냐 그러면 바이다 바이. 그랬더니 A 된 B다. A 된 B. A 된 B 빼봐. 많은 학문 분야, 디시플린인지 학문 분야, 많은 학문 분야가 더 잘 배워지는 것.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많은 학문 분야가 더 잘 배워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거기다가 수단을 얘기하고 싶은 거. 바이. 수단은 진짜 바이. 그래서 A 된 B보다 A에 의해서 더 잘 배워진다는 거예요. B. 단순한 추상적인 학습에 의한 것보다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추상학습보다는 실행에 의해서라고 해요. 행함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실행이라고 해요. 실행에 의해서 더 잘 배워진다는 것. 되니? 많은 학문 분야가 추상학습에 의한 것보다 실행에 의해서 더 잘 배워진다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접 해보면 더 잘 배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종종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어떤 케이스냐? 이 두 개 것과 더불어. 이 두 개의 것 with A as well as B. A as well as B. A, B 둘 다라는 뜻이야. A, B 둘 다. 되니? 저 뒤에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 실용적인 학문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갖다를 바꾼 거죠. 되니? 자, 가장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학문. 되니? 둘 다와 더불어서 그 케이스가 된다. 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케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주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많은 학문 분야는 실행하면 더 잘 배운다 그랬어. 그리고 그게 추상적인 스터디든 실용적인 스터디든 간에 둘 다 똑같은 그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야. 즉 추상적인 학문도 추상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행해보는 것. 실용적인 스터디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행해보는 것. 그것에 의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야.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거 니네들 실제로 니네 실력 안 된다 그랬잖아. 니네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문장 국회를 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 예문을 가지고 니네들이 연습하는 건 실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 이거 말고 너네들이 선생님한테 설명 안 들었던 어떤 문제를 풀다가 거기서 핵심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 핵심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답으로 연결해보고 이런 너네들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실력이 빨리 늘고 훨씬 잘 배워지는 거야. 쌤이 학생들한테 항상 니네 또래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한 번 배워서 터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왜 두 번, 세 번씩 배우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 한 번 배워서 터득하면 좋은데. 아니 그렇잖아. 선생님들이 매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매 시간 같은 얘기야. 그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야. 거기 선생님은 앵무새 수준 아니야? 앵무새 수준? 야 주제 추론 어떻게 해? 선택지에서 대상 잡아라. 첫 단락 잡아라.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근데 니네들이 아직도 그걸 횡설수설 하고 생각해봐. 그럼 뭐의 문제겠니? 귀로만 듣고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거야. 도움이 안 된다니까. 니네들이 직접 해봐야지. 됐냐? 영어만? 국어도 똑같아. 선생님들이 지문 분석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니네들이 새로운 문제로 그런 문제 유형을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니네들 실력으로 만들어야지.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걸 듣고 이해됐다고 해서 절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다르게 얘기해볼까? 선생님들이 설명 잘 해주면 우와 쌤 진짜 잘 가르친다 이런 얘기 하잖아. 니네들 입으로. 그게 니네들 실력하고 뭔 상관이냐라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가르치냐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만큼 다 가르쳐. 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배웠을 때 누군가가 성적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한테 배웠을 때 안 올라가느냐 차이는 그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야. 물론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성적이 잘 올라갈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건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빨리 도달하느냐 천천히 도달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나는 니네들 빨리빨리 끌어올리는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잡다한 것들은 잘 안 가르치는 거야. 누가 보면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것처럼? 아니 뭘 몰라 모르기는 아는데 굳이 당장 2등급까지 가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걸 뭐하러 하냐고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고.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 모토는 그거야. 빠른 시간 내에 2, 3등급 만들기가 내 모토야. 빠른 시간 내에 2, 3등급 만들기.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 다음부터 수업도 재밌거든. 편하고. 어려운 거 한 지문 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이런 거 가르치려면 실제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 50분 수업에 2개 지문이면 충분해. 2개 지문으로 너네들 충분히 사고할 수 있게 유도해주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내가 50분 동안에 막 6문제, 8문제 풀잖아? 그럼 절대 그 니네들한테 깊게 사고하는 훈련을 시키는 문제 풀이 방식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빨리 터득하고 싶은 거야. 빨리 키워놔야 나중에 가면 한 2문제 가지고 50분 동안 할 수 있어. 편안하게. 그렇게 되면 니네들 생각이 훨씬 더 깊어지지. 이제 그런 거 보통 1등급으로 가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최단기 2, 3등급이 목표, 항상 내 목표.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효율. 올해는 하나 더 추가했다고 그랬지. 효율 플러스 추가.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등급, 2등급을 만들잖아.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들이야. 됐지? 아무튼 학문 분야 습득에서 실행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실행의 필요성. 됐니? 아무리 추상적으로 선생님이 떠들어대는 거 듣고 있어 봐야 시간 지나면 다 너희 머릿속에 남는 거 없어. 남는 건 니네들이 직접 해본 것만 남는다는 뜻이야. 21번입니다. 마지막 예문이 되겠네요.
칠판. 동사 하나밖에 없어. 동사 하나밖에 없어. 컴마 있으니까 얘가 하나 의미 덩어리고 얘가 주어. 얘가 주어. 쌤, 주어 앞에 있는 의미 덩어리는 뭐예요? 중심 대상 앞에 있는 덩어리가 중심 대상을 수식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덩어리가 두 번째 덩어리를 부여 설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장은 중심 대상을 중앙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일 끝에 있던 놈이라고 봐도 돼. 제일 끝에 있던 놈인데 문장 앞으로 빼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제일 앞으로 빼는 건 바로 앞에 나오는 주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유능한 아이들, most normal, 가장 노멀한, 가장 일반적이고 컴피턴트, 유능한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A, B, 삶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하게 플레이하는 것에 의해 아웃이란 단어 바깥이라고 외우면 초딩 수준이라고 얘기했다. 완전이라는 뜻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문학에서는 삶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하게 플레이하는 것에 의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하게 플레이를 해보는 거야. 해보는 것에 의해서 일반적이면서도 유능한 아이들은 차례차례 단계적 과정에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단계적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삶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유능하고 일반적이면서도 유능한 애들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플레이를 할 때 그냥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 한 단계씩 이거 해보고 다음에 이거 해보고 다음에 이거 해보고 이러면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아이들의 난해한 문제 해결 방법. 됐냐? 애 안 해,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거 아니야. 완전하게 해보더라도. 그래서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것 한 단계, 할 수 있는 것 한 단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간다는 얘기. 이해됐니? 이건 어린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한테도 해당이 될 거예요. 알아들으셨어? 자, 여기까지 해서 긴 문장 독해 수업 모두 마무리를 하고 다른 얘기를 잠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는 정말로 열심히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 봐. 단순하게 단어 공부하면 단어 암기만 생각하면 안 돼. 모르는 단어를 추론하는 능력까지 더해져야 단어 공부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 플러스 모르는 단어 추론하는 것까지 이게 어휘 공부야. 알아듣니? 근데 니네들이 모르는 단어를 추론하는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돼. 근데 단어 외우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니네들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알아들었냐? 그리고 단어 많이 외우면 이번에 했던 긴 문장 독해 개념만 잘 해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핵심 문장을 골라서 정확하게 읽고 답으로 연결하는 능력만 있으면 2등급까지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러면 그것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러면 잘해야 될 건 뭐냐? 단어 잘 외우고 있으면 되고 핵심 문장 잘 고르면 되고 그 문장 잘 해석하면 끝이잖아. 그러면 핵심 문장을 고르는 거 수업 시간에 계속 연습하고 있단 말이야. 지문의 단락 구조상 여기를 봐야 되는지 첫 단락 봐라 두 번째 매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문에서 핵심 부분을 보는 건 지겹도록 배우게 되기 때문에 알아서 터득이 돼. 그러면 스스로 노력해야 될 걸 뭐가 있냐고 따지면 단어 암기하는 거고 긴 문장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쌤이 아무리 수업 시간에 자 이게 의미덩어리 묶어라 해도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묶는 건 니네 시간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 니네들이 먼저 묶어야지. 쌤이 묶어주기 전에 스스로 묶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실전에서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야. 어차피 뭐 핵심 문장 고를 줄만 알고 뭐 선생님이 알아서 의미덩어리 묶어주니까 아니라고. 쌤이 묶기 전에 니네들 먼저 묶어야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래서 쌤이 영어 시간이 공부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건 해야 될 과정이 있으면 너네들이 선생님보다 먼저 하라니까. 먼저 하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확인을 해.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나면 쌤이 설명을 해주잖아. 왜 여기까지 묶었고 왜 여기까지 묶었고 왜 여기까지 묶었고 설명을 요즘은 안 하죠.
요즘 예전에 한 3차 5월달까지 계속 하다가 요즘은 자 여기까지 묶어 그다음 여기 이러고 넘어가지. 예전에는 다 설명했잖아.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묶어야 되고 다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3, 4월 달 다 훈련이 되고 어느 정도 5월 달까지 훈련을 했기 때문에 6월부터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라는데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먹고 윤영이 못 알아먹겠지. 그게 왜 이렇게 묶는 건지도 못 알아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쌤이 의미덩어리 묶으라고 알아서 딱딱 묶으면 되고 가만있어. 여기는 왜 하지 이해가 안 되면 쌤이 혹시나 설명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쉬는 시간에 물어봐. 또는 필요 시간에 와서 물어봐. 쌤 아까 수업하실 때 여기까지 왜 덩어리가 묶이는 거죠? 이렇게. 뭐 그 설명도 5초도 안 걸릴걸. 아 개념 문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래서야. 끝. 이렇게 될 테니까.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건 단어 열심히 외우고 핵심 문장 잘 고르고 그 핵심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핵심 문장 고르는 거 선생님이랑 훈련이 될까 빼더라도 딱 두 가지만 한다면 그 두 개.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7, 8페이지. 7, 8페이지 한번 잠깐만 볼래? 그 7, 8페이지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 안에 의미가 길어지게 만드는 구조들이야. 그래서 그 7, 8페이지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야. 됐냐? 근데 얘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건 사실이잖아. 가능하면 빨리 마스터해버릴수록 얘도 편한 건 사실이야. 단어 암기하듯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배웠던 뒷문장 독해 개념은 나중에 이제 이후에는 어떨 때 요긴하게 써먹냐 그러면 추론 독해할 때 되게 요긴하게 써먹고 논리 독해할 때 되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순서배를 풀잖아. 순서배를 풀 때 제시문에 덫이 붙어 있어. 역적 관계로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잖아. 근데 내용이 어려울 수 있잖아. 내용이 어려워도 의미 덩어리로 묻다 보면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 두 개가 역적 관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의미 덩어리가 예를 들어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에서 내가 A를 캐치했어. 그런데 아래 봤더니 not A 하나만 딱 잡아내면 이게 바로 역적 관계라고 판단했어. 나머지 4덩어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덩어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잘 의미 덩어리 묶는 걸 연습을 해놓으면 논리 독해 풀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추론 독해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정확한 해석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알아들으셨죠? 자, 104, 105페이지 봅니다. 거기 나온 개념 천천히 한번 숙지하시고 됐나요? 개념 부분은 반드시 외우시고 아래 접속사 부분도 암기하면 좋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암기를 하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됐니?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읽어서 이런 것들이 접속사구나 라고 익숙해져도 돼. 됐냐? 쌤, 그래도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인데 그거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여기 봐. 혹시나 접속사의 뜻을 모르겠으면 있잖아. 접속사를 중심에 두 덩어리로 나눠서 두 덩어리 따로 해석해. 그래서 결합시켜. 접속사 의미를 모르겠으면 if의 의미를 모르겠으면 if를 빼버리고 따로따로 해석해. 아까 했던 19번 예문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자, 동사 하나, 동사 둘의 접속사야.
근데 소롱 예전에 접사를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빼버리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얘 따로 얘 따로 해주게. 그리고 나서 둘의 의미를 머리로 해볼게.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많은 질투 느낄 가능성 없다. 그가 아이를 양육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되니? 봐. 행복한 사람은 남들 안 부러워. 행복한 사람은 아이를 양육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어. 끝!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이 키울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남들 안 부럽다는 얘기겠군. 이렇게 하면 돼. 굳이 수록 예제를 모르는데 뭐하러 거기에 집착을 하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접속사는 그러니까 조건이니까 정확히 이렇게 돼야 돼. 아이를 키울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조건일 때 다른 사람을 안 부러워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인 건 맞아. 맞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거냐. 모르는데 모르게 둘러 나눠서 해석해야죠. 남들 안 부러워해. 그런 아이를 가르치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안 부러워하나 보군. 이렇게 이해하면 돼. 너희 머리를 믿어도 돼. 그럴 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알았으니? 그래서 접속사는 외우면 좋기는 하지만 혹시나 외우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양적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읽으면서 자꾸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게 이런 것들 접속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접속사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중고딩 때 맨날 니네들이 여기 생략된 접속사 뭐야? 대시야, 위치야, 웬이야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접속사 하면 무슨 접속사일까라는 습관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 쌤 아까 생략된 접속사 뭐라고 표시했니? 웬 이렇게 표시 안 해? 그냥 지읒으로 표시했잖아. 여기 접속사 생략돼 있으니까 표시했잖아. 왜 무슨 접속사가 들어간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실전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자주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나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녹화 종료합니다.